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채널 별빛 인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생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부모님들, 이제야 조금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평화로운 일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은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3세 미경 씨와 66세 철수 씨 부부입니다. 평생을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오며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 은지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 예쁜 손주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견고했던 행복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이제 못 살겠어. 이혼할래. 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두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딸의 편에 서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것인가요? 아니면 이혼은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없다며 체면과 명예를 지키라 할 것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심도 깊게 다룹니다. 과연 우리 시대의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늑하고 따뜻한 거실 오후 4시에 햇살이 창가를 통해 스며듭니다. 63세 미경 씨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고 66세 철수 씨는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겹고 조용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여보, 이번에 동네 경로당에서 제주도 여행 간대요. 같이 갈래요? 비행기 타고 바닷가 구경 좀 해봐요. 그 시끄러운 데를 뭘 간다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최고야. 나는 동네 뒷산이나 산책하는 게 좋네? 아유, 늙어서 힘도 없으면서 그래도 우리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자식들만 잘 살면 됐지. 그거면 난 충분해. 그때 미경의 핸드폰 벨소리가 크게 울리는데요. 화면에는 둘째 딸 은지의 이름이 뜨고 미경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응, 우리 은지네 여보세요. 우리 은지 점심은 먹고 다니니? 우리 은지 목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힘이 난다. 전화기에서 딸 은지가 흐느끼며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순간 엄마 미경 씨의 표정이 굳는데요. 아빠 철수 씨도 아내의 표정을 보고 신문을 내려놓으며 전화기 속 모녀의 대화를 유심히 듣습니다. 은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딸 은지 씨가 오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나 이혼할래. 미경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고 철수 씨가 아내에게 다가옵니다. 여보, 은지한테 무슨 일 있대? 넋이 나간 듯 수화기를 붙잡고 미경 씨가 얘기합니다. 이혼한대, 이혼. 뭐라고? 이혼? 애들 둘이나 있는 애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여보, 은지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 수화기 너머로 딸 은지 씨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마에게 어젯밤 일들을 얘기합니다. 엄마, 어제 애들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또 준호 얼굴을 때렸어. 미경이 충격에 몸을 떤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맞고 애들도 맞고 이게 사는 거야? 미경 씨가 딸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고 아빠 철수 씨도 전화기 너머 딸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는데요. 철수 씨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모금 입에 물고 미경 씨는 방 안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철수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소리칩니다. 무슨 애들 있는 집에서 이혼이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몰라? 남들 얼굴은 어떻게 보라고? 동네 사람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지금 남의 눈이 중요해. 우리 딸이 맞아 죽게 생겼고 우리 손주가 맞았는데 부부 싸움에 함부로 이어드는 거 아니야?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 내 딸이야? 내 자식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신은 자식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 일단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딸내미 데려와서 얘기하자고. 그날 밤 11시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사위. 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사위의 전화를 받는데요. 장인어른, 은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혹시 장인어른 장모님이 부추기신 거 아니죠? 애들 데려가시면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으실 거고 애들도 영원히 못 보실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철수 씨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님을 직감하는데요. 다음 날 오후 은지가 큰 캐리어 2개와 아이들 짐을 들고 친정으로 오는데요. 아이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미경 씨가 손주 준호의 볼에 난 멍을 보고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가 얘 얼굴이 왜 이래? 딸 은지 씨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엄마를 부둥켜 안는데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일단 밥부터 먹자. 우리 강아지들.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은지가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에 간 사이 미경은 짐가방을 정리하다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여성긴급전화 상담센터 명함. 이미 오래전부터 상담을 받아왔음을 짐작케 합니다. 세희망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료. 영수증 딸이 이혼을 위해 조용히 준비해왔음을 엄마에게 보여주는데요. 경찰서 가정폭력 신고 접수 중 한두 번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미경 씨가 영수증을 들고 덜덜 떨며 얘기합니다. 여보, 이걸 봐. 은지가 우리 몰래 벌써 여기까지 왔어. 철수 씨는 아내가 건넨 영수증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이혼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는 여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먼. 그날 밤 9시 문 밖에서 쿵쾅쿵쾅 큰 소리가 나고 술에 취한 사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야, 이은지! 당장 나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 진짜로 이렇게 할 거야? 아이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하고 6살 예은이는 공포에 질려 기절할 듯 울부짖습니다. 철수 씨가 분을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장인어른이 왜 끼어드세요? 이혼 부축이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우리 아빠한테 왜 그래? 사위가 갑자기 장인어른 철수 씨를 밀칩니다. 66세 노인인 장인어른 철수 씨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힙니다. 미경 씨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지릅니다. 은지 씨가 급히 119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거기 119죠? 아빠가 머리를 다쳤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웃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고 온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응급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철수 씨가 누워 있고 미경 씨는 초췌한 얼굴로 옆을 지킵니다. 머리에 5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지만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때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은지가 가정폭력 및 폭행으로 남편을 직접 신고한 것인데요. 가정폭력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은지는 지난 2년간 총 7번 가정폭력 신고를 했었지만 사위의 협박으로 매번 취하했습니다. 사위의 도박 빚이 3천만 원 이상이고 도박으로 인한 폭력과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은지 혼자 감당해야 했고 심지어 아버지 모르게 엄마까지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사위는 1년 넘게 실직 상태인데 집에서는 폭력만 일삼고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엄마 미경 씨가 그 사실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얘기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걸 몰랐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수 씨도 병상에 누워 딸 은지 씨를 보며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나는 이혼은 안 된다고만 말했구나. 미경 씨와 철수 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이 모든 게 자신들의 무지함 때문인 것만 같아 괴로워하는데요. 이혼 조정 법정. 은지의 변호사가 증거물들을 제시하고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립니다. 아이들의 상해 진단서 4건, 은지의 늑골 골절 및 타박상 진단서, 사위의 도박 자금 사용 내역이 찍힌 통장 거래 내역. 철수 씨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며 멍한 표정을 지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동안 딸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홀로 싸워왔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습니다. 철수 씨는 증거물들을 직접 보면서 아버지로서 딸이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사실을 알고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철수 씨는 그동안 딸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딸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애비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딸에게 그저 참고만 살라고 했구나. 판사는 결국 조용히 이혼을 선고하고 은지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은지 씨는 양육비를 온전히 혼자 벌어야 했고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은지 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를 벌기 위해 하루 3군데에서 일을 하는데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는 카페 아르바이트,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마트 계산원,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식당 서빙. 딸 은지 씨가 일을 나간 동안 두 손주 양육은
고스란히 부모님 미경 씨와 철수 씨의 몫이 됩니다. 오전 6시 아이들 아침밥, 도시락 준비 오전 7시 30분 등교. 교통안전 문제로 학교는 직접 데려다 줍니다. 오후 3시 학교 맞이, 간식 준비 오후 4시에서 6시, 저녁 7시 저녁밥 준비, 밤 9시 목욕, 잠자리 준비. 그로부터 3개월 후 미경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탈진하여 쓰러져 결국 인근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혈압 190, 당뇨 수치도 위험합니다. 우울증도 의심됩니다. 지금과 같은 스트레스와 육체적 무리는 위험합니다. 여보 좀 괜찮아? 이제 우리도 늙었나 보구려. 미경 씨가 입원하자 집안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데요. 철수 씨는 혼자서 두 아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딸 은지 씨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어린 손주 준호와 예은이 할아버지한테 떼를 씁니다. 할머니 언제 와요? 배고파요. 할아버지 엄마는 왜 맨날 집에 없어요? 이 시간 은지 씨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듯 안절부절하며 직장 상사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은지 씨, 아이들 문제로 자꾸 조퇴하시고 이번 주만 3번째인데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은지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상사에게 애원해 보았지만 끝내 해고 통보를 받고 긴 한숨을 쉬면서 자신도 모르게 두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그날 밤 은지 씨는 엄마의 병실로 달려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오열합니다. 엄마를 힘겹게 만든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입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미경 씨의 퇴원날 병원 로비.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요. 미경 씨가 휠체어에 앉아 남편에게 넋두리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철수 씨가 큰 다짐을 한 듯 입을 천천히 떼면서 미경 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자. 미경 씨과 딸 은지 씨 모두 놀란 표정으로 철수 씨를 바라봅니다. 철수 씨가 결연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평생 모은 우리 집을 팔아서 은지랑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자. 철수는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리고 딸이 해고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결심했습니다. 집 매매 대금 3억 5천만 원, 은지 전세금 1억 5천만 원 지원, 육아 도우미 고용월 150만 원, 2년 3,600만 원, 아내 병원 치료비 및 생활비 2천만 원, 노부부 원룸 전세 5천만 원. 여보,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소. 후. 그로부터 6개월 후 은지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육아 도우미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와 철수 씨는 낡았지만 깨끗한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딸 은진의 새로운 전세집에서 5명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좁지만 따뜻한 아파트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할아버지, 저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손녀 예은이도 할머니한테 달려가 안기는데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식탁,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미경 씨와 철수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내 미경 씨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한 거 맞죠? 미경의 손을 꽉 잡으며 그럼 손주들이 이렇게 환하게 커가는 거 보는 게 행복이지. 돈은 있다가도 없는 법. 어서 당신 건강이나 챙겨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에게 평생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의 이혼, 부모에게는 분명 고통스러운 시련일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체면과 명예를 내세우기보다 딸의 행복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철수 씨와 미경 씨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은 숨길수록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작은 폭력이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평생을 모은 재산보다 자식의 행복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함께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위기는 함께 헤쳐나가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